1964년부터 1973년까지 총 9년 동안 벌어진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은 전 세계가 감탄할 만큼 놀랄만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한국군이 전투에 투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동맹국들은 한국군이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훈련을 주로 했기 때문에 전투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한국군은 북베트남군의 기습 공격에 박격포를 직사로 쏘는 등 외국군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용맹하게 싸워 동맹군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또 12년간 미군, 프랑스군, 월남군이 점령하지 못하던 봉산군의 요새를 한국 해병대가 2시간 만에 점령하였고, 이에 동맹국들은 한국군이 같은 편인 것이 다행이라며 한국군을 경외했습니다. 심지어는 유일하게 한국군만이 밤에도 먼 거리를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었다는데요. 그 이유는 북베트남군이 한국군을 두려워해 총격이나 기습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한국군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길래 동맹군들이 한국군을 경외하고 북베트남군이 한국군을 무서워했는지 한국군의 활약과 외국 유명 인사들의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64년 국회는 베트남 전쟁에 국군을 파병할 것을 승인하였는데요. 베트남 전쟁은 한국군의 첫 국제적 개입인 만큼 장차 한국군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될 수 있어 한국은 파병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파병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군인들이 스스로 자원하였는데요. 결국 지원자 수가 파병 티오를 넘어서서 군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우수한 병사들을 선발할 수 있었고, 지휘관 역시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A급 장교들로 선발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는 맹호부대로 알려진 수도기 개화 보병사단, 청룡부대로 알려진 해병대 제2사단 그리고 가장 큰 한국군 부대인 백마부대를 주축으로 총 30만의 국군 장병이 파견되었는데요. 한국군은 소극적일 것이라는 동맹국들의 예상과 달리 한국군은 완전히 독자적으로 활동하였고 수색과 전투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67년 2월 청룡부대가 베트콩의 야간 기습을 받았는데요. 베트콩이 사방에서 공격해오자 청룡부대는 총탄을 비처럼 쏟아부었고 박격포탄을 직사로 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방어선이 무너져 베트콩들이 진지로 침투하였고 전투는 백병전으로 흘러가게 되었는데요. 한국군은 착검을 하고 달려들어 적을 몰아내었고 결국엔 한국군이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전장에는 북베트남군 시체 254구가 뒹굴고 있었지만 한국군은 단 15명만이 전사하였고 한국 정부는 이를 치하해 부대 전체를 1계급 특진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13명의 한국 해병대가 북베트남군의 한개 연대를 섬멸하는 등 믿을 수 없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북베트남군은 400명 이상이 전사하였지만 한국 해병대는 단 2명밖에 전사하지 않았는데요. 사상자 비율로 따지면 1대 24로 한 명당 24명과 싸운 것입니다. 당시 미군의 사상자 비율이 1대 9인 것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북베트남군이 전투 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뛰어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때만 해도 미군에게 전술을 배우고 도움을 받던 한국군이 10년 만에 미군보다 우수한 전투 능력을 보여주자 미군은 한국군의 발전 속도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전투 능력을 보여준 한국군은 오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당시 한국군은 민간인으로 위장한 베트콩의 기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베트콩의 기습으로 동료들이 목숨을 잃자 한국군은 민간인들 중에 숨어있는 베트콩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불가능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자 결국 의심되는 마을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콩의 한국군 기습이 있을 때마다 연관된 베트콩 마을이 하나씩 사라지자 베트콩들은 한국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한국군을 기습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유일하게 한국군만이 밤에도 기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무조건 민간인 마을을 학살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군은 베트남 민간인들이 건기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댐을 지어주기도 하였는데요. 전쟁 중에 전투부대까지 대민 지원에 참여하는 모습에 영국 기자가 놀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이렇게 뛰어난 활약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군은 지원을 받아 선발한 병사들이기 때문에 정례에 속했고 6.25 전쟁을 겪은 병사들이 공산주의자를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한국군에 대한 외신과 외국 유명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노획한 베트콩 문서에 의하면 베트콩은 100% 승리의 확신이 없는 한 한국군과의 교전을 무조건 피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한국군은 태권도로 단련된 군대이니 비무장한 한국군인에게도 함부로 덤비지 마라. 월남의 모든 사람을 다 제쳐놓고 60만 한국군에게 전쟁을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 5만에 불과한 한국군은 전술 책임 구역 내에 침입한 적을 단 하루 만에 격퇴했다. 베트콩에 장악되어 있던 중부 해안지대가 지금은 한국군에 의하여 완전히 통합되고 있다. 월남에 있는 미국인들은 전투에 있어서나 평정 사업에 있어서나 한국군을 최고로 높이 평가한다. 사실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해본 일부 미군들은 미국이 한국군의 전술을 배워도 좋으리라고 믿게 되었다. 마치 미국이 한국이라는 비범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는데 어느 날 아침 교실에 와서 선생님인 미국보다 학생인 한국군이 앞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한 미국 관리는 진지하게 말했다.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중부 지역은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한국군은 아주 특수한 전술을 가진 적과 대치하고 지역을 지키기 위해 충분히 용감한 군인이다. 또한 지방 농민과 잘 어울리고 농사일에는 모두 심어주고 우수한 군의관은 대민진료를 열심히 해주고 있다. 한국군은 프랑스와 월남이 20년간 시도하다 실패한 반寧성의 늪지 해안으로부터 적을 추격 격파하였다.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특성으로 지적할 만한 것은 불굴의 정신이다. 맹호, 백마, 청룡 용사들에 대하여 적이 조심하고 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는 것이다. 노획된 베트콩이나 월맹군의 문서에 의하면 한국군과는 가급적 접전을 피하도록 전병사들이 명령을 받고 있다. 만일 한국군이 전 월남을 장악하였거나 미군들이 고고히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면 월남전은 벌써 이겼을 것이다. 한국군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96km나 달려도 총격도 복병기습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월남 지역의 그 어느 곳에서도 그와 같이 할 자는 한국군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한국군의 전투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